연말까지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코드리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배당주 투자보다 자가배당으로 은퇴하는 게 더 좋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그를 또 뛰어넘는 연금계좌를 활용한 은퇴 방법을 알아보고 장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1층의 국민연금, 2층의 퇴직연금에 이어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3층 개인연금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혜택이 많은 계좌입니다.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으로는 우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. 납입하기만 해도 확정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계좌이므로 이 계좌들부터 저축해 나가시는 게 좋은 플랜입니다. 두 번째는 과세 이연입니다.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 복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계좌입니다. 세 번째는 수령 시 저율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수령 나이에 따라 각각 세율이 적용되는데요. 이 세율은 연간 1,500만원 한도라는 제약이 있습니다. 불과 2-3년 전만 해도 1,200만원 한도였지만 현재는 1,500만원으로 조금은 늘어났는데요. 앞으로도 이 한도 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. 네 번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측면인데요. 분리과세 적용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얼마를 수령하든 건강보험료에는 일체 영향이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연금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금융소득 1,00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 과표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 고가의 부동산 보유는 피부양자 탈락이 됩니다. 또한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. 본인이 수령하는 것처럼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기도 하죠. 앞서 말씀드린 혜택을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처럼 나라에서 대놓고 장려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인데 이 연금계좌 활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. 다만 연간 1,800만원이라는 납입 장벽이 있습니다. 그럴 땐 ISA 계좌를 활용하면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. ISA 계좌의 3년 요건을 우선 전부 충족한 후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 속에서 적지만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. 이렇게 쌓아둔 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? 기타 소득세 16.5%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.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죠. 쉽게 말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은 계좌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.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단 하나뿐인데요. 바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. 이번에는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 인출 순서를 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1번 항목이 처음으로 인출 대상이 됩니다.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우리가 납입한 연금과 증권사는 자동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출 시 직접 납입 원금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홈택스에서 위 절차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면 번거롭지만 우선은 세금 없이 납입 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인 연금계좌를 활용한 최적의 인출 플랜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매년 이 금액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10년간 어떤 금액이 얼만큼 쌓이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터 보면 약 10년간의 투자 결과 1억에 조금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. 이 금액 아시다시피 세액공제도 받았고 운용수익도 있죠. 따라서 중도해지 시 전액 기타소득세 16.5%에 해당합니다. 이번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의 결과입니다. 납입원금인 8,900만원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3,900만원은 16.5% 과세 대상입니다. 마지막으론 ISA 계좌입니다.
3년마다 연금으로 이전할 거지만 편의를 위해 누적된 원금과 수익률을 보시면 위와 같은데요. 3년마다 300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납입 원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. 정리해보자면 최종 금액 안에서도 금액의 성격들이 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우리에게 가장 우선 인출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들이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약 3억까지는 인출을 해도 최초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씩 인출을 한다면 자산이 줄어들 텐데요. 인출을 하지 않은 돈이 멈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7%의 수익을 반영하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. 이렇게 세금 없이 저율과세로 인출이 가능한 연령인 55세까지 시간을 벌다가 남은 금액은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요.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이제껏 사용하지 않은 IRP입니다. IRP까지 합산한 금액을 고배당주로 전환하여 인출한다면 나름 큰 버팀목이 될 텐데요.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. 바로 저율과세로 출금 가능한 한도 때문인데요. 연금소득공제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. 보시는 게 바로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른 실질적인 세율인데요. 분리과세 16.5%도 좋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도 공제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해당 부분은 복잡한 내용인 만큼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 우측에 있는 실질세율만 참고하시면서 은퇴 후에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용 준비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